안녕하세요. 동네 의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는 뭐죠? 올림픽이요. 올림픽. 올림픽. 도쿄는 아니고 코로나 올림픽. 코로나 올림픽입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는 해인데 네. 좀 바꿨습니다. 네, 아마 네. 안 되지 않을까요? 아마 올해 올림픽이 아마 열리지 네,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올림픽으로 보내드리도록 일본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일본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올림픽. 아직까지 금메달은 중국이었죠.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어떤가요, 요즘에? 중국이 막 늘다가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줄은 거예요? 아니면 검사 안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중국 이제 우한 지역 또는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정말 잡히고 있는지 검사를 얼마큼 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맞죠. 뭐 초반보다는 당연히 조금 좋아지는 나아지겠지만 네,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그게 어느 없어요. 정도인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투명하지 않고. 그래도 중국이 잘 봉쇄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뭐 집 네.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게 뭐 봉쇄는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다면 큰일 났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정말 인권적으로는 힘들지만 의학적으로는 맞죠.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가장 하나예요. 중요하고 네. 필요한 봉쇄, 조치 중에 네. 하나. 안 나오는 될 거. 수 있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2등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순위가 바뀌었죠. 지금 메달권에서 메달권에서 저희가 네. 2주 전에 생각했을 때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곧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퍼지게 되고 맞아요. 네. 저희들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보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고 유럽의 의료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터졌죠. 일어났어요. 네. 미국도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미국 굉장히 걱정돼요. 미국 걱정이죠. 네. 미국이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미국 네. 어떤 게 시한폭탄인가요? 미국은 아직 검사도 제대로 지금 안 맞아요. 되고 있는 네. 실정이기 때문에 검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검사하는 족족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각국 나라들마다 감염병이 있는 나라들, 코로나19에 걸린 나라들마다 매일매일 몇 명씩 증가되는지를 통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대한민국처럼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려야 되는 그래프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처럼 검사를 많이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그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의회에서 이제 한 의원이 발표했는데 저희가 10,000건 이상 검사할 때 미국은 15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왜 위험한 못하는가요, 미국은? 미국은 아직 그 키트가 아직 네, 네. 정확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맞아요. 것 같던데요. 네. 그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키트를 미국의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고 보통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빨리빨리 그 검사를 받게 해서 그 진단 키트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미국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우리한테 지금 환자들이 코로나19인 것 같다고 오는데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없다, 무기가 없다, 맞아요. 아무것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었죠. 진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올해 미국이 한국을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죠. 드라이브 스루도 베끼고 네. 네네. 키트도 이제 곧 간다고? 갈 거. 예. 우리나라께 가요. 네. 첫 번째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아직 예방약이라든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이 방송을 들은 한인분들이라든가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치밀하게 예방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증상 감염이 있고 네. 한국에서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이게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방송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주로 교회 갈 때 많이 모이시죠. 그렇죠. 네. 교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많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조금 고려.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아, 그런가요? 주마다 가고 있고 뭐 거의 준 전시 상태로 어떤
맞아요. 그리고 내리고 모이는 있는 걸 좀 지양해야 있죠. 됩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 추세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죠. 우리가 뭐 통계학자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신기했어요, 저 네. 보고. 그려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신기한 맞아요. 그림이 하나 나왔죠. 나왔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두 가지, 두 두 가지가 가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여러분 최 원장님이 그리신 거예요. 최 원장님이 엑셀체, 엑셀이 그렸어요. 엑셀체. 엑셀이. 최 엑셀 엄청 원장님은 좋아해요. 엑셀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잠깐만 설명을 설명해 해드릴게요. 일단 이 통계 자료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죠. 매일매일 뭐 몇 명이 증가되느냐, 몇 명이 여러분도 보시는 확진되느냐. 자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자료인데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긁어온 거예요. 긁어와가지고 매일매일 얼마큼 증가하느냐. 그걸 그냥 그림으로 쫙 그려놓은 그렸어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국에 대한 확진자 수가 한 200 몇 명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아요. 맞춰가지고 그냥 다 끌어와가지고 그 딱 시작점을 그냥 200 정도에 200 명 정도에 딱 진단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 원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0명부터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병이 발명될 때 한 명 걸리는 걸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한 맞아요. 200명 정도는 퍼져 있어야 첫 한 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200명은 퍼져 있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네. 한 명이 발견된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딱 펼치면 200명이 그제서야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200명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명 발견됐다고 얼마큼 긴장을 하겠어요. 별로 안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네. 한 200명 정도 딱 발견이 되고 나면 아 망했다. 망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부지런히 긁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검사를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다 와라 이제 검사인 심리적 마지노선. 그렇죠. 거의 한 100명, 200명.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의 통계를 보셔도 비슷합니다. 2, 300명 정도에서 국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막 어떤 검사를 막 시작하는 검사를 거예요.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그래프가 여기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예요. 아 이거 야. 대단한 그래프입니다. 최상위는 이름을 잘라.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이거 대단한 그래프입니다. 거기부터. 말해도 괜찮아요. 자르요. 자기 얼굴 나갔는데 이름은 말하지 말래요.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이름 개명. 야, 여러분 얼굴은 아시지만 이름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왜냐면 달려. 최 원장님은 신비주의시니까. 댓글에 달릴 거야. 댓글에 달릴 분명히. 거야. 공격받기 달릴 거예요. 싫습니다. 아들이 아빠 신비주의입니다. 하지만 최 원장님은 통계를 잘하시는 최 원장님이라는 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아하. 중국이 아까 말했듯이 200년 때부터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긁었죠? 숫자를 쫙 그려놨더니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중간에 한번 쑥 튀는 지점이 한번 보이는데 네.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했겠지만 한번 중국이 그 진단 기준을 바꾼 적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가 확 늘어났던 때가 있는데 그때인 걸로 보입니다. 그때 이게 쭉 늘어났었는데 어쨌거나 쭉 늘어나는 추세여다가 쫙 꺾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보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숫자가 많지 않아서 밑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중국을 지우고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어려워. 이제 피크를 올라가다가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는 걸 제가 플래튜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가 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준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 진단되는 사람의 숫자가 그래서 준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한 200명 정도부터 검사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 급격한 속도로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증가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수렴한다는 겁니다. 멈춘다는 거죠. 그쵸. 속도가 그 전에 감염돼 있던 사람들 다 찾았고 찾았고 그리고 그때 막 늘어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대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줄었죠. 시점. 그 시점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꺾이기 최소 2주 전에는 뭔가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사가 활발하고요. 중국의 경우에 한 3주 걸렸어요. 3주 걸렸습니다. 한 25일 전후에 가지고 조금 그래프가 꺾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위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중국 거를 딱 쳐내고 네. 다른 나라들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그렇죠. 이탈리아, 한국, 이란, 일본, 미국, 프랑스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네. 한국은 여기 보면 쭉 올라가다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빨리 꺾인 편인 거죠. 다른 빨리 나라에 꺾인 거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플래튜, 그러니까 빨리 안정기에 접어드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클러스터, 폭탄이 한 번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2차 감염이 2차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이 통계는 무의미해져요. 이게 다시 또 위쪽으로 그렇죠. 고개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2차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9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했던 14일 조금 짧지 않나 그 생각.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이야기를 있겠네요. 해봅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지금 이란, 이탈리아, 미국 아직 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너무 가파라요. 자,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정책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나서는 어디에 수렴해서 멈추게 되는데 아직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 더 많은 피해와 감염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주의해야 되는 게 천정 효과가 있어요. 실링 이펙트. 뭐죠? 어렵죠? 역시 어려운 사람. 네, 난 어려워. 네, 제가 실링 이펙트 이게 뭐냐면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 그래프가 꺾여요. 만약에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억지로 플라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실링 이펙트.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검사를 충분히 함에도 이렇게 플라토가 꺾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자료인 거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천장이라는 게 뭐냐면 천정. 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 질병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검사를 아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강제적 플라토가 그렇죠. 생기는 거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자는 있지만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마치 통계적으로는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좋은 그러면- 설명이에요. 좋은 설명이에요. 아하, 좋은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유럽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탈리아에서 지금 터진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한 일주일? 열흘 돼가나? 그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게 올라갈 것인가? 대충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적어도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선제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가 또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게 지금은 중요하죠. 뭐 모든 네. 상정을 다 두라 그러고 이동을 이동 통제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있고 효과가 있다고 치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고 치면 3주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주? 그 북부 이제 통제했잖아요. 그랬더니 지하철역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몰려와가지고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대요. 아하. 그게 정보가 세 가지고 네. 전 그 통제를 하겠다는 그 막겠다는 정보가 세 가지고 그게 발표되기 직전에 다 퍼져버린 거죠. 이미 다 다, 가버린 네, 거예요. 저녁에 다. 네, 그렇다면 이 이탈리아의 감염되는 속도라든가 국면을 좀 더 지켜봐야 그 된다는 클러스터 네. 자체가 엄청 네. 커질 수가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있고 거죠. 두 번째는 2차 클러스터, 2차 집단 감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이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면 있다면 2주 한 후에 적어도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치면 1, 2주 1, 2주 지나면 후에야 꺾이기 시작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 지금 이 나오고 속도로 있는 이 증가된다면 그래프의 속도를 보면 엄청난 거죠.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는 네. 거죠. 이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스페인, 너무 프랑스, 유럽 갑자기 증가됐어요. 전역이 지금 네. 그렇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실 때 이제 새로 감염이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통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충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국가에서 효과 있는 대책을 세우고 검사를 제대로 해야지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미국에 이제 높으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먼저 왔잖아요. 중국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도 오기는 왔지만 일본 데이터는 믿기가 조금 어려워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남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한국, 일본이 뭐 아시아에 있죠. 그럼 세 나라 다 나름대로 집단 감염이 있었단 말이죠.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기도. 왜 외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보지 않는지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